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이곳 양평 두물머리에서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술과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렇게 사생을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벼루랑 먹이랑 진짜 그대로 다 챙겨가지고요. 막 무거운 나무 화구통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막 먹 갈아서 수묵으로 나무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 그때 수묵으로 그리던 나무 결 같은 게 항상 좀 생각이 나요.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며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초록초록한 자연이 항상 제일 좋거든요. 제가 뭔가를 볼 때. 그래서 항상 그림 속에 사람 얼굴을 그릴 때도 초록빛을 전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연이 그림 속에 같이 있는 영감의 온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 살 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시골로 이사 와서 살면서 이렇게 흙 밟고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 말고요. 흙 밟고 이렇게 나무 보고 자연 보고 새소리 듣고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양평에서의 일상은 그녀에게 매일 새로운 영감을 선사합니다. 자연 속에서 예술을 이어가며 그녀는 오늘도 내일의 작품을 꿈꿉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는 입시 정문화를 그려요. 근데 그 시간 외에 뭔가 자유 창작이 주어지면 저는 거의 인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주름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란 게 너무 설명이 많으면 뭐라 그럴까 좀 거추장스럽다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근데 인물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의 딱 그 눈빛 표정 하나로 막 뭔가 옆에 말을 많이 적지 않고 글을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눈빛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서 인물을 많이 그리고 특히 눈을 되게 거기에 감정을 많이 실는 것 같아요. 작가님 여기는 어딘가요? 네, 용문성당인데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성당이고요. 제가 여기 성당에 다니게 되면서 인물화에서 성화로 조금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화를 그리면서 또 새로운 정통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는 용문성당은 소원교구 소속의 가톨릭 천주교회입니다. 양평 용문면 일대는 병임박해 이후 숨어든 신자들이 옹기를 만들어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천주교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손성재 야고보 신부님. 네네네. 그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공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역에 엄청 많았는데 그때 신부님이 많이 없잖아요, 사제가요. 네네. 그래서 한 분이 여기를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로로 돌아가신 폐결핵 증상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하얀 빌라 뒤쪽에 이렇게 가마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빌라 뒤쪽에. 네, 여기 하얀 빌라 뒤쪽에 가마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까지 쭉 이어져서 이렇게 옹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신자분들이 많이 사셨고 네. 박해 시대도 다 견뎌내시고 지금까지 그 가족분들이 후손분들이 다 그래서 오래된 신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동네는요. 삼남매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연고 하나 없이 무작정 이사 온 곳 양평의 이 작은 마을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는 또 집들도 너무 붙어 있고 서로한테 관심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집도 다들 뚝뚝뚝 떨어져 있고 자기 살기 다 오히려 본인들이 더 삶이 바빠요. 왜냐하면 집도 가꿔야 되고 아이들 픽업도 이렇게 항상 저희가 차로 다 해줘야 되고 대부분 좀 예술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여가 활동도 많고 하셔서 이렇게 남일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대신 뭐 공동체로 뭘 한다 그러면 또 되게 집중력 있게 딱 모여서 같이 다 해내고 약간 그런 곳이라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쪽에 안 왔으면 아마 그림을 아직도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학원을 막 많이 다니고 막 경쟁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가치관대로 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뛰어놀게 하는 게 많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네네네. 사실 중학교도 좀 놀게 노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디를 나가려면 일단 대중교통 타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뭐 언저리에서 애들이 있어요. 그 가까이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동양화를 전공했던 그녀가 이곳에서 처음 접한 민화.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간 2017년 그녀는 민화로 다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하며 큰 상을 받기도 했고 3년간 전통작품 모사에 몰두하며 전통안료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개인전을 하고는 싶었는데 소재를 뭘 그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첫 개인전이다 보니까 되게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쪽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까 일상에서 특별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버라이어티한 일도 없고 드라마틱한 일도 없고 너무 매일이 똑같은데 아이들 케어하고 그냥 집안일하고 그림 그리고 이게 다인데 나는 뭘 그리고 싶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좀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글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책을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책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글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막 그냥 멋진 말만 쓴 것 같고 너무 막 저한테 와닿지 않는 글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애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글들이 너무 아름답게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싶다. 이 글을 그림으로 표현해는 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와닿는 문구들 아니면 이 문구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그림이 될까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첫 개인전 주제가 책담화로 제목을 지어서 책 이야기를 그리게 됐어요. 2022년 그녀는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틈틈이 읽었던 소설들을 책과 도형식으로 풀어내어 전시한 이 전시에서 성당 수녀님의 제안으로 그렸던 성화 몇 점을 함께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당의 수녀님이 우연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경험도 없고 사실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안 된다고 거절을 많이 여러 번 했었어요. 전 그 정도로 제가 막 마음이 깊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착하게 살자가 목표입니다. 그 막 너무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이면 된다고 그냥 그려보자고 하셔가지고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비 예수님도 그리고 또 제가 미나랑 접목시켜서 성모님 이야기도 또 그려보고 또 대천사들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반응이 의외로 성화가 좋았어요. 책담화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성화를 많은 보고 사람들이 오시는 성화를 분들이 보러 많으시죠. 왔고 2년 뒤 명동성당 갤러리에서 성화로 전시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성화가 서양의 그림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거를 저희 동양화로 제가 쓰고 있는 전통 안료로 표현을 해보다 보니까 저도 나름 재료에 대한 공부도 많이 되고 이 분체라는 재료를 통해서 표현 가능한 색이 어느 정도 밝고 어느 정도 선명한 색이 깊이가 가능한지 저도 계속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 안젤리코라는 수사님이 계시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제단화를 그리셨던 수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수사님 그림이 제 마음에 오늘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내가 전통으로 재해석을 해보자 해서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계속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각 기법을 양각으로 바꾸고 또 이제 나무 판넬에 이렇게
판에서 그렸던 부분을 저는 종이 위에 그 위에 호분을 바르고 또 거기에 홈질을 해가지고 또 표현을 하고 공부를 많이 혼자서 독학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선지나 이렇게 전통안료 분체나 악교의 또 금박에 대해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전통의 소재들로 작업을 이어가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것이 인물화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사람,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저는 담긴 이제 감정이었습니다. 성화를 그려도 물론 예수님도 그리고 성모님도 그리지만 천사를 많이 그렸어요. 성화 속에 천사 같은 경우는 하느님 심부름꾼이라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띠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천사가 오늘 제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천사가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좀 지켜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이제 성화에서 많이 그렸는데, 이제 제 주위에 아이들이 저는 늘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봤는데 여기도 천사가 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천사는 뒤에 뭐 우리나라 말로 후광이라고 하고 이렇게 광채라고 하는 그런 걸 늘 그리는데, 그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빛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빛 같은 게 밝은 아이, 뭐 아니면 개구쟁이, 수줍은 아이, 뭐 아이들마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빛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후광을 좀 재밌게 그 아이 특성에 맞게 그려보자 해서 그녀의 천사들, 천사에서 그들은 바로 아이로 자신의 넘어가게 아이들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녀는 네, 아이들의 천사 눈빛을 생각을 통해 천사의 순수함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의 자연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같이 어두운 곳에 있어도 늘 밝은 사람은 그 사람 주인 밝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요즘은 그런 인물로 이제 아이에서 청년기 학생도 그리고 제 주위에서 제가 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솔직히 요즘 SNS에 제 팔로우되어 있는 지인들한테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쪽지를 보내요. 나 이거 모델로 좀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요즘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람한테 위안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위로를 좀, 제가 아까 길을 걸을 때, 나무를 볼 때, 산을 볼 때 늘 위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말해주는 건 없어도 그냥 바람만 불어도 좋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 그림도 사람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모든 작업의 가장 메인은 위로예요. 한 8년쯤 이제 다시 시작한 지 돼가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이제 걸음마라고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이게 시작의 이제 여정인데 앞으로 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완성도를 찾아서 갈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이 늘 있어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늘 지금이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60이 됐을 때 그린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두근거려요. 그녀는 늘 60세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먼 훗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때론 수면 부족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도 많지만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을 화폭에 담아내는 그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